안녕하세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 지원을 맡고 있는 서영환 실장입니다. 올해도 이제 12월이 와서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희 대전 창업 포럼이 59회를 벌써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9회를 맞이하면서 이 올해의 대미를 장식할 특별한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두 분 잠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늘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재열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썸한 엑스레이를 만드는 어썸레이의 대표 김세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저희가 이 올해 마지막을 장식하는 만큼 이 IP 관련해서 IP를 취득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어떻게 밸류업을 할 수 있는가, 또 IP에 대한 궁금점, 이런 것들을 오늘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특히 안재열 변리사님은 카이스트 출신으로 저희 센터가 창립한 이래 2015년부터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대전 지역에 있는 예비 창업자들 그리고 스타트업 분들이 이 특허라든지 이런 걸 문의를 오면은 이 멘토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모셨고요. 또 어썸레이의 김세훈 대표님께서는 저희 센터가 이 대전 지역의 지원 사업 창업 허브로서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창업 지원 사업을 리딩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 리딩을 한 가운데에서 이 지역이 많은 기관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허청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특허청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고요.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 IP를 통한 스타트업의 밸류업이라는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 센터, 이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근무하면서 창업 상담할 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특허를 아직 못 내고 있다. 그래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도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특허를 취득하는 절차, 또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그 안벨리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멘토를 해주셔갖고 했는데, 꼭 한 10분 정도 이런 질문을 하시면, 10분 정도 이렇게 창업 상담을 오시면 6, 7분은 꼭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재열 변리사님께 그동안 멘토링을 하신 그 경험으로 해서 이런 조언과 예비 창업자나 초기 스타트업이 꼭 갖춰야 될 IP가 있다면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 질문부터 시작을 하면요. 이제 보안 유지 관련해서는 특허의 제도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내용을 발명을 하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내 거니까 발명에 대한 상대급부가 특허권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실제로 특허법에서는 내가 새로운 걸 발명을 하고 그거를 공개함에 대한 상대급부가 특허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발명을 했다고 권리를 주는 건 아니고, 발명을 해서 세상에 공개를 하면 그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허청에서는 이 공개한 발명이 권리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것인가 없을 만한 것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안 유지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필요한 게, 공개에 대한 반대급부가 특허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유지를 안 해서 혹은 뭐 내부 직원의 실수든 혹은 나의 실수든 혹은 타인의 뭐 의지에 의한 것이든 나의 발명이 먼저 공개가 돼버리면 공개된 걸로 인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뭐 논문을 내거나 아니면 박람회 출품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반드시 특허를 먼저 내시고 이제 그 내용들을 공개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억울함이나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걸 보완하는 절차들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보완하는 절차고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공개에 대한 반대급부가 특허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 유지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를 먼저 출원하시고 공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것 중에 그 스타트업이 꼭 갖추어야 할 IP는 보통 스타트업의 경우는 이제 특허권 혹은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나의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아이템 혹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는요, 내가 핵심이 되는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원천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특허권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원천 특허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서 처음 발명을 했고, 그리고 내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꼭 보호를 받고 싶은 내용들을 출원을 해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에 파생되는 어떤 특허들도 다 나의 권리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만약에 내가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특허가 되고 이제 그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좋고요. 현실적으로는 원천 특허를 확보하는 경우는 뭐 100개 중에 1개 혹은 1000개 중에 1개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원천 특허는 어딘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권리가 만료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원천 특허를 내 사업 아이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응용에 대한 특허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원천 그 핵심 기술이 있다, 이걸 꼭 특허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특허를 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스타트업의 경우는 예산이나 혹은 뭐 인력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특허에 필요한 어떤 예산이나 그런 것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출원을 해보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꼭 그러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히 스타트업의 재산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거 한계가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기술을 이제 할 수 있는 인력, 맨파워잖아요. 그러면 스타트업에서 가지고 있는 거의 재산의 대부분은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형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를 해야 되냐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전문화된 분야고요. 그거를 내가 어떤 작은 예산이나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혹은 직접 하겠다고 하면 이제 실제로는 한 1000건 중에 1건, 10,000건 중에 1건만 등록이 되고 그 외에는 거의 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원하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취득 절차는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면요. 이제 전문가의 도움에 의해서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특허가 출원된 순서대로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특허청에서 의견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한 번, 많게는 5-6번까지 의견이 교환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록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되시면 우선심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심사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선심사를 통하게 되면 전체 기간은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전체 출원부터 등록까지 뭐 대리인 수임료, 세금, 관람료, 성공보수, 우선심사료 이런 걸 다 포함하면 보통 한 300에서 500만 원 사이 정도의 예산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차가 어려우신 분들은 안재열 변리사님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6개월이나 1년 이 정도는 하여간 그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특허가 출원하는 시점 있잖아요. 그 시간, 뭐 한 달이면 한 달, 그리고 나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질 건데,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는 사실은 공개를 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업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특허가 출원되고 나서 꼭 등록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허가 등록되고 나서 사업을 공개를 하고 진행을 하면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하긴 한데, 실제로 이제 사업이 굉장히 시급성을 다루는 경우도 많고, 이제 나는 빨리 사업을 일으켜야 되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까지 보수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출원되고 나서 공개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다음은 김세훈 대표님께 듣고 싶은 내용인데요. 특허청에서 강력 추천을 해주셨어요. 특허 취득을 통해서 투자 유치 등이 눈에 띄는 성장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대표님께 듣고 싶은 내용은 대표님께서 창업을 하시고 특허를 취득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특허가 기업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투자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어떻게 보면 스토리? 예,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뭐 딱히 엄청 잘하고 있다기보다 시작 단계에서 워낙에 바닥이었었기 때문에 변화가 좀 많아서, 그리고 제가 좀 말이 많아서 특허청에서 좀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 했었었고, 제가 한 학교만 한 17년 다닌 것 같습니다. 박사 전부 다 하는 동안에. 그때도 상당히 논문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많은 대학원들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특허를 이해를 하고 특허를 쓰는 게 아니라 논문을 쓰고 나서 그냥 특허를 쓴다라든지, 아니면은 과제를 하면은 특허 몇 건을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항목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냥 급하게 특허를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한동안은 몇 건을 출원했냐가 목표였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등록이 좀 안 되니까는 오히려 특허 권리 범위를 엄청 좁혀가지고 등록은 되는데 상당히 쓸데없는 특허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저희 회사가 같은 연구실 출신 박사가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회사에 연구실에서 가져온 특허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전공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화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특허를 저희 자체가 못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자를 위한 기술사업화라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주 정도가 특허 섹션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 회사 CTO가 그 수업에 와서 하는 게, 보통 특허 강의다 그러면은 의자가 있고 등받이가 있고 쪼개진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뭐를 침해할까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 수업에서는 그 저희 CTO가 박사과정 때 쓴 특허를 딱 올려놓고 이게 지금부터 좀 속된 표현으로 왜 쓰레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뺐어야 되고 요거는 넣었어야 되고 이렇다 하니까 그 학생들이 자기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이 3번째 창업인데,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뭐 중기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으면 특허를 썼니?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친구한테, 빨리 써주는 친구한테, 보통 결과 보고서 내기 일주일 전에 막 부탁해서 야 이거 3일 안에만 써줘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쓸모있는 특허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 이용했었던 거는,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특허청의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뭐 특허청에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다른 이제 창업 지원기관들 통해서도 추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 1, 2천만 원 정도로 특허 출원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돈이 좀 모자란, 특허에 선뜻 돈을 쓰기 힘든 스타트업들은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저도 전에 창업할 때는 그것까지밖에는 못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번에는 창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를 진짜 대기업들하고 외국 회사들하고 붙어야 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시작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는 가지고 올 수 있는 특허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하기 전에 저희 이제 그 코파운더들끼리 나름대로 이제 공대 박사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희 업에 관련된 전 세계 특허 1000개를 직접 다 읽었어요. 그 청강 위주로 다 읽고, 이거는 어차피 화면으로 보면 좀 멀리 보이니까 제가 좀 편하게 이게 살짝만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뭐 소재별로 용처별로 이렇게 특허 맵을 전부 다 그렸어요. 각각 특허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어디는 비어 있으니까 빨리 써야 되고, 여기는 이미 있으니 대응 특허를 써야겠다, 이런 전략을 나름대로 세우고, 자 그럼 이거를 특허를 써달라 그러는데 누구한테 써달라 그럴까? 이거는 나중에 큰 법적인 대응도 생각해야 되니까 스타트업이지만 조금 더 큰 좀 대형 펌에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창업을 하고 초기 투자를 받고 1년 동안은 저희가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외부에 오픈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직장이 없게 나오니까 친구들이 막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 1년 동안에 저희가 이 지재권 작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특허 분석하고 특허 쓰고, 아까 변리사님이 말씀하신 우선 심사 제도를 이용해서 되게 빨리 진행을 했었고, 특허를 쓸 때 저희는 그냥 쓴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법인에다가 선행기술 조사를 좀 해줘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대학, 이런 회사들하고 상당히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미리 좀 분석을 해줘라. 당연히 돈을 따로 받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평균적으로 보통 300에서 500만 원 하나 출원하는 데 드는데, 저희가 초기에 물론 해외 출원 비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초기 특허 5개를 쓰는데 한 2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많이 쓰네요. 네, 상당히 좀 많은 비용을 썼는데, 그거를 투자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저희가 어디 투자사를 만나거나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얘네들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구나라는 이러한 신뢰를 상당히 많이 줄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회사도 오픈하고 본격적인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특허하고 좀 기술 관련이 있는 단체인 그 기술보증기금에 갔었어요. 거기서 기술 가치 평가를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우리 돈 들여서 특허를 썼는데 이게 얼마일까? 그런데 저희가 돈을 되게 많이 들였는데 한 2천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술 가치 기술 가치가 2억 원을 상당히 들였는데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그게 이제 매출도 안 돼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느꼈죠. 그 TRL 단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연구 단계냐 뭐 사업화 단계냐 그거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선행 기술이어서 매출은 안 나오지만 사업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기부에서 도장을 쾅 찍어주니까 그 다음부터 저희가 사업화를 하거나 뭐 중기부 선정부 과제를 할 때 만약에 사업화 과제면 이게 니네가 진짜 사업화 준비가 됐어? 라고 할 때 그 기술 가치 평가 서류를 딱 내니까 뭐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부에서 얘네는 사업화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는 그런 큰 과제를 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확보돼서 R&D를 더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투자로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바탕으로 이제 더 특허를 열심히 써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특허청하고 연을 맺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그 명세서를 쓰거나 출원에 관련된 비용을 해주는 게 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직원이 24명인데 문과가 1명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소위 말하는 공돌이들 위주로 회사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면 기능적으로는 훌륭한데 이렇게 외관상 그렇게 디자인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없죠. 그냥 대부분 직선과 90도의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특허청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디자인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선정이 되면 디자인 전문 회사, 목업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 그리고 특허법인 이렇게 그리고 저희까지 팀이 돼서 5개월 동안 저희 제품의 디자인을 개선을 하는 것들을 해주시고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디자인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팀에 들어있는 특허법인에서는 실제로 이게 다른 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또는 다른 쪽에 있는 이중 특허를 이용해서 이런 디자인 개선을 해주는 사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깥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나오기도 하고 저는 더더욱 특허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게 브랜딩. 저희는 뭐 기술이 좋게 제품도 만들고 특허도 쓰고 했는데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 그래서 니네 제품 이름이 뭐야? 근데 저희가 제품 이름이 없었어요. 기계는 만들고 설치를 몇 군데나 했는데 제품명이 없었다는 얘기는 브랜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허청에 이제 IP R&D라는 사업 중에는 브랜딩을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니네 제품이 어떻고 어느 분야를 할 거다. 그러면은 역시 특허법인 그리고 브랜딩 회사 이렇게 함께해서 몇 개월의 시간 동안에 새로운 브랜드도 만들어가고 로고도 만들어주고 그거에 뭐 국내, 국외 상표 출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만 준비를 하셔서 단계별로 이용을 하시면 특허 뭐 선행기술 조사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특허 출원을 할 때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거를 제품화하고 디자인하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거를 나중에 브랜드까지 만드는 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이 뭐 브랜딩 인력 그리고 디자인 인력을 안에 다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들이 보통은 그냥 중기부에 창업 관련된 R&D만 바라보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는 좀 특허청에 있는 이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얘기를 하라고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종합을 해보면 먼저 대표님께서 특허의 중요권을 일찌감치 느끼셔갖고 이 특허에 처음에 2억 원 쓰시기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걸 통해서 특허를 확보하시고 그러니까 기부에서 승인을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투자도 되시고 그리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되시면서 또 놀라운 게 이 기술이란 특허뿐이 아니라 디자인, 블렌딩에도 특허가 들어가니까 그것까지도 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이제 사업에 몰두하실 수 있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처음에 특허를 기반으로 한 게 영향이 되면서 밸류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 경험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센터 와서 만약에 창업 지원 사업을 하면서 뭐 저는 이런 지식은 없지만 이제 경험으로 해서 이제 많이 연계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곡물로 고기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 곡물 배합에 대한 특허를 갖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을 이 특허를 제가 이제 이 특허가 팔게 됐는지 특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다행스럽게 이 아주 우수한 좀 다른 회사에 특허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몇십억을 좀 받으시고 또 그 특허를 활용하면서 나오는 이익을 또 이제 받으시는 계약을 했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었는데 저희한테 그래서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저희 센터에 고마움을 표시하셨는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뭐 통상실시권 뭐 이런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런 특허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를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뭐 대여한다든지 어떤 게 유리할지 좀 우리 안재열 변리사님께서 좀 그 특허를 받는 입장 또 특허를 대여하는 입장에서 좀 유리한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어떤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소주에 넣는 첨가제 같은 건데 이제 그걸 넣으면 숙취가 없다고 해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특허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그 소주 회사와 이제 이 특허를 판매 혹은 실시권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로 갔었는데 이제 교수님은 계약을 하러 간 거니까 당연히 내가 이 기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난 특허권 있고 해서 이제 실험실 학생 박사과정 뭐 한두 명을 데리고 간 거였고요. 이제 가서 상대 측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상대 측에는 기술에 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대표하고 변호사 두세 명, 변리사 두세 명, 회계사 두세 명 이렇게 법률인단이 한 10명 가까이가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 특허를 얼마 정도 받으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판매 혹은 실시권을 줄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는 뭐 한 10억 단위의 어떤 금액을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시하는 금액은 이제 1,000만 원 단위의 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고 이제 연구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것까지는 이제 나의 역할이라고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확보하고 이 권리를 어떻게 판매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할 분담은 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재산권은 맞는데 아파트다 이러면 아파트는 비슷한 평수에 비슷한 지역에 판매되고 있는 금액들 평균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얼마야라고 하면 오차 범위가 뭐 10% 내외에서 이제 정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아까 김 대표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내가 2억을 투자했고 나는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특허권을 받았으니까 이 특허의 가치는 2억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금액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겠지만 이제 특허의 가치는 무형의 자산이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이 특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보는데요. 그럼 과거에 있던 매출 실적 혹은 미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계약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대한 실적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도 이제 특허의 가치가 다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진, 이거는 누구한테 팔아도 뭐 100원이면 100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게 A라는 사람한테 팔 때와 B라는 사람한테 팔 때 이 특허의 가치는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특허를 이제 등록받고 나서 판매할 때도 전혀 다른 또 분야이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가가 있고 이제 그 전문가들의 활용을 꼭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특허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권이라는 걸 줄 수가 있습니다. 판매는 이제 내가 이제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래도 좀 간단하죠. 예, 내가 이 특허권의 등기를 너한테 넘기겠다. 그러면 넘기니까 너는 나한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다 뭐 얼마 이렇게 되겠죠. 이제 다음에 실시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통상 실시권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전용 실시권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통상 실시권은 내가 특허권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하는 건데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나는 너한테도 허락을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도 허락을 해줄 거야. 이렇게 막 허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상 실시권이고요. 그러니까 너는 쓰기만 하고 내가 이 특허권을 또 누구한테 허락을 해주는 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용 실시권 같은 경우는 이 특허를 허락을 해주는데 이 특허에 대해서는 거의 전체의 권리를 다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허락을 해주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거죠. 내가 이 사업을 할 건데 나만 하고 싶은데 이제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해버리면 경쟁자가 순식간에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전용 실시권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 매매나 아니면 실시권의 가격으로 볼 때는 매매 가격이 제일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용 실시권 가격일 거고 통상 실시권의 가격 그렇게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얼마만큼 상대방을 견제하느냐의 강도와 그리고 나의 어떤 자금적인 여력 그리고 내가 이 특허권을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도 제가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 이 정부 기관에 이렇게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지원 사업을 한 20년 넘게 해왔는데 오늘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세훈 대표님께 한 가지 더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만약에 2억 원을 투자를 안 하시고 그때 특허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었을까요?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은 망했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기술 창업을 전제로 말씀드리니까 회사가 있는데 기술 창업 회사가 있는데 특허가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순서가 바뀌어서 특허가 있는데 이거를 팔지 내가 직접 사업을 할지 회사를 차려서 오히려 그렇게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기술 창업 강의랑 이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연구실 창업 그리고 교수 창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붐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제 연구실 그리고 교수님들은 논문을 쓰시고 특허가 있으면 사업화의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10단계까지 있다 그러면은 나는 9단계까지 갔으니 빨리 이거의 가치는 이만큼이고 빨리 돈을 내놔 이러시는 쪽이 있는데 오히려 사가는 쪽이나 평가하는 쪽에서 보면은 2단계 정도인데 아직 사업하는 이만큼이 남았는데 이렇게 되게 욕심을 내시는구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가 되었건 그리고 이게 학교 연구실이 되었건 연구소가 되었건 이 특허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 경험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로 사업화에 의미가 있는 특허를 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 가면은 특허증만 이렇게 몇십 개씩 걸어놓은 쪽도 있는데 결국에 그 중에 가치 있는 특허가 뭐냐는 사실은 좀 다른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논문을 특허의 형태로 바꾸는 일이 많았었다면 보통 실제로 많은 연구실이 그럽니다. 그 논문을 가지고 일을 많이 했던 변리사님께 그냥 논문을 던져주고 써주세요. 그러면 사실 잘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특허를 쓴 사람이라면은 나중에 변리사님이 훨씬 더 자세하게 해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좀 첨부함으로 담아내는 연습 정도는 하면은 조금은 더 특허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또 변리사님을 조금 더 변리사님 옆에 계시지만 변리사님을 조금 더 귀찮게 하면 귀찮게 할수록 좋은 특허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허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사업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실질적인 특허를 만들게 되면 사업을 하던 안 하던지 간에 상당히 또 좋은 형태로 다시 그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목도 중요하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지금 사실 공개된 특허도 많을 텐데 어떤 게 내 사업에 지금 적절한가 이걸 보는 안목도 꽤 중요하겠네요.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변리사님부터 차례로 스타트업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필요할 때 전문가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전문가를 활용하실 때
혹은 저도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특허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특허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여쭙기 전에 항상 묻는 질문은 이 특허 혹은 뭐 이 특허 디자인을 왜 출원하십니까? 이거를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항상 많이 묻습니다. 방금 전에 김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특허를 받았지만 실제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특허는 굉장히 작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허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사업을 보호하고 이제 나만 이 사업을 독점적으로 하기 위해 제3자의 진입을 막기 위한 특허, 특허의 본질적인 특허죠. 그거는 권리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면서 거절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허의 본질의 목적을 생각한 특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R&D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걸 수 있는데요. 어떤 실적을 위해서 특허를 출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정량 지표에 어떤 등록 건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간 내에 출원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혹은 R&D 사업이 아니라 뭐 벤처 인증이나 이노비즈나 뭐 연구실을 기업을 한다든 연구소를 만든다든지 할 때 어떤 실적이 되는 경우는 또 권리보다는 특허증이 어떤 기간 내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를 활용할 때 이 전문가를 활용을 하면서 내가 얻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는 거를 이제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활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들이 만들고 나서 초기에 매출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회사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지재권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느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트업이 커져서 점점점 성장을 할 때도 그 성장의 방향을 잡아주고 훨씬 더 그거를 보전해주고 뒷받침할 수 있는 게 특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특허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변리사님께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할 때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초기 창업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을 때 먼저 찾아가세요. 그래서 생각의 방향을 도움을 봐주시고 그러려면은 창조경제센터에 오시면 변리사님이 항상 계시니까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전에 상담을 받으면서 그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는 것도 초기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예,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변리사님 계속해서 저희 센터를 찾는 그 예비 스타트업 분들에게 좋은 멘토링 계속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섭네의 김세훈 대표님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 이것으로써 제59회 대전 창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MCK테크 대표이사 조승민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핀을 이용한 다양한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먼저 그래핀을 이용한 이온 센서를 개발하여 체액 내에 나트륨, 칼륨 등의 농도를 분석하여 저염식 환자라든가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나트륨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기업에서 그래핀을 이용한 투명 전극 등의 응용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사람의 실생활에 쓸 수 있고 그리고 개인들에게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을 사용해서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할 수 있는 응용을 발굴하였고요. 이 제품을 상용화하는 연구를 회사를 설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사 설립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설립하고 나서 최초 1년 동안은 그래핀으로 실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응용 부분을 계속 발굴해 왔었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 발굴한 아이템을 좀 더 선별해서 실제 제품화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제품 개발을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올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해외 기업이 있어서 내년 정도에는 공동 개발을 통해서 실제 제품화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리고 시제품을 개발해서 22년도에는 실제 제품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